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YM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태솔 간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애틀에 오신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죠? 한 3일 정도 네, 3일 됩니까? 네. 아마 미국은 처음이신가요? 저번 10월 달에 한번 오신 적이 있고, 여행으로.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로 오셨구만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태솔 간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솔이고요. YM에 있는 스위스에 있는 YM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태솔 우리 간사님은 아주 호남이시고 미남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개인의 감정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태솔 우리 간사님, 어릴 적 옛날 얘기부터 좀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북한이고요. 네. 북한에서 한 23년 정도 살다가 23년. 네네. 네. 2015년도에 네.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우리 탈북인으로 네네. 지금 계시고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얘기를 듣고 이렇게 미남 청년이 탈북했다고 하는 얘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 말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 우리 좀 옛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네. 22년간 그러니까 북한에 계셨다고 어디 지역에 있었어요? 저는 라진 선봉이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국경으로 맞대고 있는. 네. 저도 2002년도에 낮은 선봉에 갔거든요. 우리 이영호 장로님하고 그때 같이 갔더랬어요. 네. 그 식료품 공장 만들 때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같이 했어요. 그 낮은 선봉의 그 시장 위원장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때는 아마 많이 어렸을 때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여 오신 그 과정, 아마 참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었고 한 그 과정 얘기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탈북의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면 아마 어릴 때부터 그렇죠. 네. 저는 좀 어릴 때는 좀 말을 안 듣는 좀 바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집에서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제가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기고 제가 가출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제 삶의 어떤 되게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가출을 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어떤 실상과 현실을 좀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때가 중학교 때? 네, 중학교 1학년. 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알던 북한이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다 좋게 배우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듣던 어떤 북한과 TV에서 보던 내가 살고 있는 이 북한 땅의 현실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네. 좀 더 반항아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어쨌든 제가 원하는 삶과 그러한 삶에서 북한 땅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 북한에서 나오는 그 탈북의 과정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다가 2015년도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 한 달간의 정반방 먹고 와, 그 나만 있어도 힘든 일들을 그렇죠. 하셨어요. 와, 그렇게 하고 그때 어떤 차들을 어떻게 타고 다녔어요? 열차 같은 거 탔어요. 네, 그렇죠. 버스 같은 거 네네. 타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낮은 선봉 지역에서 네네. 그다음 저 학교는 평양 쪽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는 네네. 평양 쪽에서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좀 좋으신 분이 평양 간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의 출신 성분이 좋으신 모양이죠. 네,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부모님은 아버지는 의사하셨고 어머니는 나름 그 국가 정부 기관에서 일하셨고 하셨. 네. 예. 집안은 막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아서. No wonder why. 그러한 가족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액도 가능했고 또 그런 경험을 살 수 있었구만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갔겠죠. 대학교는 안 갔고요. 네. 네. 그리고 대학교는 안 가고 그냥 한국에 거기서 약간 작은 사업 같은 걸 하다가 그러다가 네. 오게 됐어요. 자, 한국으로 오는 과정. 그것도 만만찮았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들려줄 수 있나요? 네, 처음에 중국에 와서 네.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와야 되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오는 과정이 좀 누구보다 힘들었고 많은 고민과 걱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연변 지역에 가서 연변 지역에서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서 페이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청도와 중국의 칭다오라고 하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과 가까운 곳. 거기까지 가니까 거기에 한 탈북민들이 한 5명, 6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오는 여정을 겪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중국, 네.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가지고 네. 다시 네.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만요. 그러면 중국과 캄보디아는 안 가. 네, 캄보디아는 안 가시고 중국과 라오스 그다음에 태국. 네, 으로. 베트남도 베트남 거쳐고 예. 그러셨구나. 아마 요즘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그런 루트를 겪어서 네. 그게 지금 아주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거쳤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거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첫째 그 어떻게 넘어오셨어요? 그 강을 건너야 북한에서 중국까지 올라가려면 일단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야 하는데 네네. 어떻게 건넜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국경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두만강 근처다 보니까 네네. 몇 년 전부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두고 그 지점을 봤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곳을 수영을 해서 또 그러니까 수영도 잘하시겠네요. 되는 것 같아요. 예, 수영을 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그 건너면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네네. 예, 낮은 선봉을 네, 지나면 맞아요. 예. 저도 낮은 선봉에 갔기 때문에 그걸 다리를 건너서 그렇게 오셨죠. 그런데 그렇게 저항이 다른 어떤 어려움들은 없었나요? 건너올 때에? 밤에 건너왔어요? 네, 그렇죠. 어디나 그 중국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다 많이 두렵고 떨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옆에 차 타고 지나가다 옆에 경찰차만 가도 그렇죠. 흠칫 놀라고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좀 많이 하고 잡히면 어쨌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엄청 긴장한 상태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가 아마 5일밖에 안 있었는데 예. 전체 다 거치면 5일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그 시간이 아마 제 삶에서 가장 긴장하게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5일간 짧은 시간이지만 뭐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에 가장 잊지 못할 그런 일이 기억나는 게 있으시나요? 중국에서는
아니었는데 네. 그 탈북하는 가정 중에 어. 그 베트남이랑 라오스를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근데 그 국경을 저희가 전체 그때 같이 있었던 인원들이 8명 정도가 있었는데 네. 남자 3명에 네. 자매님들이 아마 그 5명 정도 돼서 네. 4명 정도 되고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중에서 그 중국에서 사시던 그 할머니랑 딸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산을 넘어서 한 10시간 넘게 걸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너무 저희가 국경 수비대한테 쫓기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때 그분들은 그 달리는 게 힘들잖아요. 산에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막 그분들이 여기서 우리는 죽겠다 이러고 근데 우리는 또 같이 가야 된다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산을 10시간이나 걷는다 그러면 장정들도 힘든 시간인데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그걸 간다는 것은 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래도 그곳에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힘을 내서 사력을 다해서 가겠죠. 그것이 탈북하는 탈출의 그 과정들 저희들도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그 탈북한 과정들을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그런 때도 많이 있었는데 자 탈북 이제 베트남과 라오스를 통해서 국경을 건너서 태국에 갔습니다. 네네. 네, 태국 하니까 태국은 자유주의 나라이니까 네네. 많이 안심이 되었겠어요. 네네. 그 태국에서는 어디에 갔더랬습니까? 태국은 아무래도 이제 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그 라오스 강을 이렇게 건너면 그 태국 라오스를 강을 건너면 저희가 태국 경찰한테 일부러 붙잡혀요. 네, 네. 그러면 그 경찰들이 저희를 픽업해서 이렇게 네. 감옥에 데려가요. 근데 감옥에 있는 거는 약간 보호 목적으로 그렇게 네, 했죠. 네. 그 태국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그때 원래는 좀 빨리 이렇게 보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에서 약간 메르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예, 예. 그래서 좀 예. 그 외국인들 출입국 이게 잘 안 될 때 있어요. 예, 좀 예.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예. 태국의 감옥에서 아마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었던 것 2, 3개월 그곳에 있었구만요. 그곳에 감옥에 있으면서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나요? 특별히 막 어려운 건 없었는데요. 예. 잘 저희를 막 범죄자 취급도 안 하시니까. 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자유가 없는 것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루 그렇죠. 종일 감옥에만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가지고 있던 그 돈을 경찰한테 이렇게 뇌물로 줘요. 네. 경찰이 우리를 네. 일을 시켜요. 그래서 나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오, 그래요. 바깥의 어떤 향기나 공기를 맡는 게 너무 좋아서 저희는 그 반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바깥의 공기가 그렇게 그럼요. 좋은 것을 그때 깨달으셨구만요. 그렇죠. 네, 가장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볼 것 같으면 가장 평범한 곳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 물, 태양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빼앗겼을 때 다시 찾았을 때 그 감사함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네. 자, 그곳에 있으면서 2, 3개월 있으면서 뭘 생각하시고 사셨나요? 그럼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냥 한국 가면 뭘 먹을까? 한국 가면 뭐부터 시작을 할까? 네. 한국 가면 나의 삶은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있지만 또 희망이 좀 가득했죠. 네. 이제는 대부분 태국까지 오면 네. 그래도 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안도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은 좀 많이 내려놓은 상태였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약간 미래를 꿈꾸는 네.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자, 그 태국에 있으시면서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이 지금 현재는 YM의 간사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셨나요? 아니죠. 거기서는 뭐 그런 생각도 못 할 거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 그렇죠. 뭐
믿는다고 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저 네. 몰랐죠.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우리 이 태솔 간사님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줬을까? 그것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혹은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는지 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이라던가 예수님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태국에 감옥에 있을 때 한 주 정도 지났을 때 한국인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부부신데 오셔가지고 저에게 선교사라고 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 바로 나온 분들도 있지만 중국에서 좀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뭐 찬양들 하고 뭐 성경 말씀도 같이 듣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 바로 온 친구들은 저런 걸 왜 믿어? 네. 그리고 뭐 신화나 약간 전설, 네. 동화 이야기 같은 저런 걸 어떻게 믿지? 네. 너무나도 궁금했었죠. 선교사님에 대한 인식도 아주 안 좋았다면서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네네. 보통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배웠습니까? 선교사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릴 때는 그냥 선교사 하면 침략의 앞잡이. 그렇죠? 침략의 앞잡이. 네, 예. 선교사님들이 보면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네. 자료도 수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 수집하고 하는 것들이 보면 약간 국가 정보기관에 이렇게 이간되고 막 이러면서 약간 간첩 활동도 같이 한다. 저희는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네네. 선교사들이란 그러니까 착한 척하지만 그냥 되게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는 약간 네, 악한 사람들 네.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잡아먹는 것은 그 얘기는 안 들었죠.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건 없는데 네. 저희가 그 교과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옛날에 네. 근데 그 선교사님 집들은 좀 커서 사과 나무가 있는데 네. 사과가 하나가 떨어졌대요. 예, 예. 어린 친구가 지나가다가 그걸 사과를 주워 먹었는데 네. 그 어린이를 잡아서 나무에다 묶어서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유황? 타는 이렇게 청강수라고 하는데 예, 청강수. 우리 막 테러하고 석유, 휘발유. 휘발유는 아니고 예. 그 약간 화학 물질인데 이게 예. 뭐 세기는 그런 것 같아요. 황 같은 걸 얘기하나요? 네, 네. 화학 물질을 이마에다 이렇게 도둑이라고 썼다. 그래서 약간 말라 죽겠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좀 많이 긴장도 하고 두려워하겠죠. 아무래도 좀 긴장하고 어쨌든 경계의 대상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도 이제 그 1989년 한국의 올림픽 대회가 마치고 나서 북한에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 15명하고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배웠던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아주 북한 사람들은 뿌리 달리고 아주 마귀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어렸을 적에 그런 걸 가져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상냥하고 또 친절하게 우리 대해주고 하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아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는데 아마 우리 간사님도 그 선교사님의 선입견 어릴 때 선입견들이 아마 만나고 나서 금방은 안 지워졌을는지 모르지만 지워졌겠죠. 네. 항상 어쨌든 경계를 하고 그게 풀리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해소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제 삶에서 처음 보는 그렇게 친절한 분은 처음 뵀었어요. 매일매일 그분의 사역도 계신데 밤마다 늦게 한 10시, 11시쯤에 오세요. 네, 그때 오셔가지고 근데 항상 오실 때마다 김치랑 밥이랑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감옥에 있으면 그 태국의 감옥의 밥이 그렇게 좋지 그렇죠. 또 외국 음식이고 하니까 힘들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밥과 반찬 이런 거 해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뭐 하니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처음에는 저분이 우리에게 뭘 약간 목적과 이유가 뭘까 네. 누구는 어떤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잘해주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너무나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네. 그게 깨졌던 거는 그분이 저희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날 네. 그 선교사님 이렇게 들어와서 손잡고 기도하시는데 진짜 음.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데 그냥 그분의 삶,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그분이 늘 말하던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저에게는 어쨌든 복음의 씨앗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본다 할 것 같으면 참 듣고 맨 처음에 들으면 아무래도 의심도 생기겠지만 계속 진실성과 사실성이 내 마음속에 자각이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믿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과 마지막 태국에서 빠이빠이 할 때는 벌써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하다의 정도였지. 네. 제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처음 충격이었던 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좋은 인식을 가지고 교회라는 데 한번 처음으로 가보자라고 먹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네네. 한국에 오시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태국이 예수를 완전하게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 아주 옛날에 좀 좋지 않았던 그 종교 또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뭔가 좀 호기심 있게 나도 앞으로 좀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셨구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가신 곳은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하나원이라 그러죠. 네. 하나원에서 몇 개월 계셨습니까? 저희가 들어가면 국정원의 산하 그런 곳에서 조사를 한 3개월 정도 받고요. 하고 하나원이라는 데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필요한 어떤 교육들, 재정적이라던가 한국의 문화라던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북한에 살다 보면 한국에서와 다른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교육하는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보내고 한국 사회에 나오고 그랬구나. 그럼 다 합해서 외국에서 탈북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는 그 기관이 마련해 주는 그 지곳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온다, 그죠?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기분 어땠습니까? 그냥 그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그냥 너무나도 나왔을 때 이제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원했던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약간 엄청난 기대도 있었지만 또 너무나도 할 게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좀 설레는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태솔 우리 간사님은 어릴 때 뭐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커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있겠죠? 네. 아버지처럼 의사? 그렇지 않으면 사업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걸 꿈꾸셨어요? 그냥 좀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좀 했었던 거는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홍콩 영화를 좀 많이 봐요. 성룡이라든가 성룡, 그런 카라데하고 분들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위인전이나 그런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예. 저도 약간 한 번쯤 태어나서 약간 세상에 이름 석자는 약간 남기고 싶은 약간 그런 이런 꿈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막 성공하는 거 예. 그게 약간 그렇죠. 일반적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기가 인생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뭘 성취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은 네, 다 그렇죠. 뭐 본능적으로 다 있는 거죠. 단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의 그 틀리는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냐 안 그러면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냐 바로 이 점이 틀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욕구, 만족에 대한 욕구 같은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내가 볼 적에 이태솔 우리 간사님은 중학교 때 그 어렵다고 말하는 북한까지 아주 여행을 다 이렇게 했다 볼 것 같으면 지금 앞으로 굉장히 꿈이 세계 여행까지도 꿈꾸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언젠가는. 네. 근데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감사하게도 YM 선교사로 살고 있고 그 YM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예. 다닐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네. 또 아울리치 또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네. 어릴 때 꿈꿨던 그 세계 여행에 네. 그걸 지금도 그렇구만요. 네. 지금까지 우리 이태솔 우리 탈북 우리 청년 정말 북한에 있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곳에 오셔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에 태국에서 그 수감 생활을 할 때에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저녁에 찾아와서 한식을 나눠주고 또 예수님의 얘기들을 나눠줄 때에 그래서 마음이 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태국에서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네. 아마 여기에서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의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한국에서의 그 좀 얘기들과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 어떻게 연결이 되었고 이 지금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그 비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애청자 여러분,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탈북민 이태솔 간사님, 지금은 YM 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간사님의 한국까지 온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은 사역의 시간, 사역의 나눔들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